네, 반갑습니다. 러닝트랙의 김정석입니다. 지난주는 제트 글러브, 오더 글러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은 사사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또 좀 알고 짚고 넘어가자 해서 오늘 사사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사사키는 일본에서는 SSK라고도 하는 브랜드인데 저도 처음에 사실은 SSK인 줄 알았는데 사사키라는 이름도 써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사키는 역시나 이 설립자 이름이에요. 설립자 이름이고 한 1946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올해로 약 한 75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깊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사키는 이제 야구 용품만을 생산하는 회사고 사사키가 지금 전반적인 야구 전반적인 용품을 지금 유통 제조를 하고 있지만 시작점은 야구 유니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니폼으로 시작을 했고 일본에서는 MPB 심판들 또는 이제 세계 야구 연맹에서 WBSC인가? 네, 세계 야구 연맹에서도 사사키가 메인 스폰서로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MPB의 메인 스폰서는 아마 미즈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본 자국 내에서는 미즈노 다음으로는 제트 사사키 정도 순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부분도 일본 내에서 한 탑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위는 한 아식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야구 전문만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정말 그 디테일하고 야구 용품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거나 이제 야구를 함에 있어서 모든 용품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오더 글러브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사사키 글러브라는 브랜드에서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좀 근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이트 링크를 좀 이렇게 조금씩 띄워봤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사사키 공식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야구용품이 매주 입고되거나 신상품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 좋은데 야구용품은 이제 그 계절마다 아니면 시즌이 끝나거나 시즌이 시작되고 이럴 때 이제 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제 사사키 일본 공을 보면은 이제 메인 창에 떠져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일본은 이런 한정 이제 야구 배트인데 이제 우리 사회인 야구나 일반 아마추어에서 쓰는 배트들하고는 좀 이제 규정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본식의 이제 규정에 의한 그런 배트들을 좀 생산들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 판매도 하고 11월 3일 날 이미 발매가 됐네요. 예. 그래서 우측 배너로 가면은 마스크도 팔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글러브가 아직 이제 신상이나 이런 게 소개가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메인이 거의 의류예요. 보면은 지금 동계 시즌이기도 하니까 그럼 메인 창에 보면은 메인 배너들이 전부 다 의류 관련된 상품들로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사키 공식 인스타그램도 보면 지금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12월 달이 일본의 전 야구 브랜드들이 이제 새로운 계약 선수들도 생겨나고 또 기존에 있던 계약 선수들이 또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행 계약된 선수들 위주로 내년에 시즌에 사용할 글러브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배트는 이제 나무 배트가 되겠죠. 프로 선수들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수들을 직접 이제 사사키 본사나 이런 데로 이제 선수한테 이제 통보를 해서 이제 초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시즌 제품에 대해서 좀 이제 구상을 하고 선수들이야 이제 배색이라든지 이제 선수가 원하는 이런 모양들을 이제 사사키 이제 글러브 이제 이런 장비 담당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가장 바쁜 시기이긴 해요, 브랜드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들 대부분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는 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 쭉 내려보면 이 두 선수가 있네요. 이 두 선수. 네. 이 선수는 지금 사사키에서 메인 선수인데 이제 아키야마 쇼고 선수라고 이제 신시내티 센터 보는 선수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메이저리그 선수네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골든글러브도 한번 수상했습니다. 작년인가? 예. 그래서 외야 글러브도 앞에 이렇게 놓여 있고 예. 이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도 쫙 이미 미리 만들어 놓고 선수가 왔을 때 이제 착용도 해보고 예.
의견을 취합해서 좀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선수들한테 선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엄지 꼬리끈도 직접 본인이 이제 마무리도 하는 이런 약간 이런 부분도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글러브가 아마 오래 사용했던 글러브인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사용 빈도수가 이렇게 좀 높은 거 보니까 올해 실제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했던 글러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 부분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키야마 선수는 211 착용을 하고 있네요. 글러브를.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카모토 선수가 사사키의 이제 메인 선수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카모토 선수는 나무 배트만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선수로 거론하지는 않아요. 사사키에서는. 그래도 일본 내에서는 가장 원탑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배너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사카모토 선수는 항상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선수도 낯이 익는데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마무리를 받던 선수인 것 같아요. 구리바야시인가? 이 선수도 투수입니다. 히로시마 마무리 투수인데 이 선수도 올해 보니까 2022년 내년이죠. 올해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 사사키의 엠버서 이제 어드바이저 스태프 선수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전해지네요. 그래서 선수들이 뭐 내년에 지급받는 이제 글러브,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은 이 글러브가 올해 도쿄올림픽 때 이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즌 때 사용했던 글러브 같은데, 이제 이런 사양들은 이제 빠르면 내년일지 몰라도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이런 웹이라든지 이런 사양들은 선수 지급 사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는 아마 오더 시뮬레이션에 오픈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이런 걸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일단 선수한테 나가고 1년 뒤에 발매하거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한번 잠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국내 선수들도 사사키를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매년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쭉 나열해 보면은 사사키를 썼던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투수입니다. 야수도 올해까지는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NC 다이노스의 박준영 선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내야수는 박찬호 선수가 유일하게 이제 TV에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내년도 계약 선수에 이제 박찬호 선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타브랜드로 타나 보네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는 올해까지만 이제 사사키 글러브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하게 이 엠브라운 칼라 글러브를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제 유격수를 보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일본의 이런 글러브 크기라든지 이런 사양들이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모델에서 한 10mm를 업했습니다. 그래서 1cm를 가장 크게 키우다 보니까 거의 사이즈가 한 12인치에 가까운 크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백 스타일도 이게 이제 IP 셀렉트에서 먼저 아마 최초에 발표가 됐었던 건데, IP에서는 안티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사사키에서도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있긴 있었어요. 이제 박찬호 선수가 요 모델을 이제 요 백 스타일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주문했던 글러브라든지 뭐 올해 또 신인상 탔던 이제 이일이 선수 글러브도 올해 보면은 심플하게 그냥 바스켓 스타일이고, 백 스타일은 이제 왕관 스타일로 했고, 좌투고 되게 단출하게 그냥 배색 그냥 블랙 색상, 레드 색상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을 했었고, 내년에 이의리 선수도 사사키의 계약 선수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리 선수도 올해까지만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제가 뭐 블로그에 이렇게 이것저것 뭐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올리는데, 키쿠치 선수도 아까 사카모토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키쿠치 선수가 미즈노를 쓰기 이전에는 이제 사사키를 사용을 했는데, 신발도 물론 이제 TPU가 달린 그런 스파이크도 신었고 오랫동안 사사키의 브랜드를 사용을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이 선수도 이제 사사키 명단에서 이제 아예 빠졌습니다.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는 미즈노 그냥 통으로 갑니다. 통으로 가고, 근데 몇 년간 계속 글러브는 뭐 중간중간에 미즈노가 계속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글러브 외에는 사사키 제품을 착용을 했는데 아쉽게도 네, 올해는 이제 키쿠치 선수도 이제 명단에서 빠졌다는 네,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뮬레이션 이제 오더 글러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사사키도 미즈노 Z와 마찬가지로 이제 글러브 오더 시뮬레이션 사이트가 이렇게 좀 잘 정렬이 되어 있고 예, 사이트도 되게 뭐 단순하지만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진 않아요. 사사키 글러브가 많이 복잡하진 않아서 일단 사이트 이제 링크를 걸어서 들어오시면은 전면에 이제 프로 엣지 오더라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이제 프로 엣지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는 미즈노 프로도 있고 Z 프로 스테이터스도 있었는데 이제 프로 엣지 이전에는 사사키가 이제 프로 브레인이라는 이름을 달기 시작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프로 브레인이라는 라인이 이제 사라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로 엣지가 이제 뭐 사사키를 대표하는 최고의 라인업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등급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하이 레벨에 있는 글러브의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를 보면은 이제 각 번호, 순번호로 매겨져 있는데 순서대로 나가시면은 뭐 사사키 오더 글러브를 내시는 그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이제 글러브를 착용하는 이제 손인데 이제 우투냐 오른손이냐 이제 요걸로 이제 일단은 들어가고요. 네, 우투로 저는 눌러볼게요. 그래서 용도가 뭐 경식용이냐, 연식용이냐, 소프트용이냐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일본 기준이고요. 우리는 이제 뭐 연식 글러브 오더도 종종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경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식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면은 이제 포지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데 투수나 내야 가격은 동일하고 이제 미투류는 사사키는 1,000엔이 비쌉니다. 1,000엔이 비싸고요. 제가 여기서 가격이 지금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사키를 유통하는 회사가 스카이라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스카이라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프로야구 공인구, 네, 1군 선수들이 사용하는 프로야구 공인구 단일구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 스카이라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사키 베이스볼 재팬의 브랜드를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총판 유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요? 어떤 손님하고 조금 이제 오더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총판사다 보니까 총판사가 이 총판사에서 오더 글러브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런 사업체한테 이제 용품사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데 상단에 보시면 이 오더 글러브 금액이 이제 일본의 엔화가로 봤을 때는 56,000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원화로 계산을 했을 때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정식 수입 유통된 가격으로 매겨지면 대략적인 금액이 한 60 후반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사사키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좀 다른 미즈노나 제트에 비해서는 이제 저 나이 때는 좀 많이 알려져 있었으나 요즘 시대는 많이 이제 좀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가격을 좀 낮추자. 네. 이거는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유통사가 딱 정해놓은 이 가격이기 때문에 59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56,000엔이지만 59만 원이라는 거. 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를 유통사에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올려서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가격이 외나 대비해서 왜 이렇게 싸냐 하셔서 이제 저랑 좀 한번 어떤 고객분하고 좀 부딪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유통사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은 내야에 대해서 그냥 한번 눌러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4번 챕터로 넘어가면은 이제 글러브의 길이 사이즈가 나와요.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나 사사키에서 정해놓은 기준의 사이즈입니다. 네. 4L, 5S, 5L, 6S, 6L, 7S 이게 뭐 투수, 내야, 외야 뭐 사이즈가 이렇게 기준점을 마련했는데 이거는 사사키가 정해놓은 이제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얘기하는 뭐 11점 몇 인치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뭐 포켓의 깊이나 네.
약간 글러브의 사이즈나 이걸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가지고 그냥 아예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OS라고 해서 이게 몇 인치가 나올까요? 물어보시면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예. 대신에 국내 글러브 기준 대비해서는 일본 글러브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오고요. L이면 당연히 라지인 것 같고 S면은 스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뭘 하나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해보고 지금 여기 1개, 2개, 4개, 3개, 3개, 1개니까 OL이 가장 많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OL을 선택을 해서 기본형 모델로 넘어가면은 4가지의 패턴형이 있어요. 패턴형이 있고 사사키에서 스폰 받는 선수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이미지 처리돼서 나와 있는데 이 선수는 세이브 라이온즈의 이제 3루수인데 나카무라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는 젊을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사사키라는 브랜드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기본형 패턴이 PEO844GK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박찬호 선수의 기본형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작년에는 845라는 숫자였는데 올해는 844라는 또 패턴으로 변경한 거 보면 조금 뭐 크기라든지 약간 모양이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대표적인 내야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6번 챕터로 넘어가면 이제 백스타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백스타일 선택을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손등 쪽, 입수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백스타일. 이게 일반적인 백스타일이죠. 로고가 딱 손등의 위에 딱 정면에 위치해 있고 벨트 스타일이 약간 사선으로 간 거. 이제 이케아는 우리가 사이드 라벨이라고 하는데 사사키는 이제 여기 손등 부분에 가죽을 하나 더 떼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 단계의 사이드 라벨까지는 안 가요. 그냥 약간만 틀어놨습니다. 약간만 틀어놔서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정면에. 네. 여기 이제 제가 오더낸 글러브인데 라벨이 약간 정면에서 약간 우측으로 조금. 네. 보이실까? 이렇게. 이 부분. 지금 요 백 스타일이 지금 센터에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벨트 스타일입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박찬호 선수가 사용했던 그 IP에서는 안티백이라고 하는데 사사키에서는 DJ백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백인데 요것도 이제 박찬호 모델인데 네. 또 안티백. 네. 요게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뭐 손등이 조금 약간 오픈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좀 손 움직임이 좀 편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DJ백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후면 소재. 이제 우리가 아는 여기 배면부인데 손등에 하미닷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사키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로 가면은 그냥 통가죽으로 스타일로 가는데 이제 메쉬도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네요. 사사키는 내야 모델도 메쉬가 적용이 돼요. 근데 요거는 저도 예전에 한번 오더를 내봤는데 그냥 가볍다라는 거. 내구성은 사실 조금 이제 가죽에 비해서는 좀 내구성 강도는 좀 약한데 아무래도 메쉬 소재다 보니까 이 뼈대가 굉장히 약해요. 네. 약해서 약간 그냥 좀 진짜 메쉬 말 그대로 미즈노의 메쉬 강도보다도 훨씬 약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메쉬는 그냥 하나의 그냥 눈요기나 아니면 좀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특이한 거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이 도트 가죽인데 요게 제가 지금 여기 오더낸 글러브는 없는데 가끔 오더 내신 분들이 이 도트 가죽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에 그냥 이렇게 타공을 준 겁니다. 이 골프공 마냥 이렇게 구멍을 송송송송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일반 가죽의 사양보다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무게가 줄어들어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키 샤도에서도 베이퍼 시리즈가 요 모델이 기성 모델로 발매를 했던 경우가 몇 년 전에 있었고, 네. 그 디자인 똑같습니다. 왜냐면 공장이 사사키 공장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서 재팬 사양 말고 중국에서 만들었던 베이퍼 시리즈의 이 타공된 공장은 사사키하고 같은 공장을 플랫폼을 공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더 내시면은 별도 추가금이 붙습니다. 2,000원이니까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2만 원 정도 추가금이 붙고요. 기간도 조금 좀 한 2주 정도 더 걸린다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일본 기준인데
국내에서 이제 사사키 글러브를 이제 일본 이제 프로 엣지 사양을 오더를 내면 가장 큰 메리트는 사사키는 이제 45일 납기라는 이제 이 기준점을 좀 마련을 해놔서 다른 일본 브랜드에 비해서 좀 납기 기간이 좀 빠르다는 이점은 있어요. 예. 대신에 사사키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이제 스페셜 메이크업 오더 당시 때부터는 이제 일본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중국 공장으로 이관이 돼서 중국의 이제 사사키 공장에서 이제 모든 커스텀 글러브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용하는 글러브들도 중국에서 제작이 됐고요. 일본 선수들은 이제 좀 별도의 좀 특출난 선수들은 일본에서도 제작합니다. 예, 일본에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 보면은 요 바닥 부분에 이제 국내에서 정식 유통된 이제 이 글러브의 이제 표식은 요 바닥 부분에 이 포구면에 프로페셔널이라고 이 하단부에 프로 엣지 하단에 요 적혀 있는데 요 각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국내 수입 유통사 통해서 발주가 들어가면 이제 일반인이든 프로 선수들은 이제 요 각인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일본에서는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프로 선수들한테만 찍어주는 각인인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를 일반인이든 프로 선수든 차별 안 하고 그냥 일반인이 오더를 내셔도 일본의 프로 선수들 각인을 찍어주는 각인을 찍혀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맥락으로 치면은 뭐 미즈노의 이제 경작 각인 위에 BP 각인이 있는 거, Z는 프로 리미티드 각인이 엄지에 있는 거, 사사키는 포구면 하단에 프로페셔널 각인이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본에서는 절대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행 수입으로 오더를 하셔도 이런 각인은 찍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다음에 8번 챕터로 넘어가면 손가락 커버 유무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뭐 투수는 손가락 커버를 넣고 야수분들은 이제 뭐 그냥 검지 패드를 넣거나 아예 안 넣거나 올라운드를 쓰실 분들은 내야수도 오더를 내시는데 이런 손가락 커버 다신 분도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있습니다. 9번의 패드 형태인데 이 아랫부분에 여기 네, 여기 힐 레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방향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하고도 거의 다 흡사합니다. 네. 세로형이면 우리가 하는 이제 레디얼이라고 하죠. 투수 외야들이 많이 내는 거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레귤러 패드, 네, 싱글이네요. 네, 요코트지 싱글이고 이제 뭐 이제 Z의 겐다 선수도 이제 여기 가루형의 끈을 빼서 제방끈을 제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워낙 많이 이제 뭐 넣고 빼고를 많이 해서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브랜드하고 없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요 우측에 세 개. 네. 이 방향이 이제 여기 이제 패드 형태가 좀 사사키만 있는 패드 형태예요. 보면. 그래서 요 지금 여기 와이드 HM 패드는 이제 좀 더 내구성, 이제 여기 글러브로 오므렸다 폈다 할 때 요거에 좀 더 강성이 좀 강해지는 패드인데 끈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는 좀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형태를 원해 이러면 와이드 HM 패드를 많이들 이제 주문하실 때 넣습니다. 저도 역시도 많이 넣어요. HM 패드가 네, 여기 박찬호 사양에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YH HM 패드는 끈 빼기. 네. 이거를 적용하고 끈을 빼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걸로 오더낸 다음에 이걸 그냥 끈을 제거하시면 이렇게 이제 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연결끈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확히 하는데 요거는 사실 사사키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디다스 재팬 라인에서 이제 예전에 그 니시오카 찌요시라는 선수가 지바로 때 있다가 메이저리그 갔다가 한신 타이거즈로 다시 일본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가 아디다스 이제 아식스 롤링스 쓰고 이제 아디다스 재팬 글러브 사양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선수 말년에는 사사키로 넘어왔는데 본인이 아디다스 때 썼던 이 연결끈 타입을 사사키한테 좀 적용을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양은 이거는 일본의 니시오카 찌요시라는 선수가 요 패드 형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요건 역시도 굉장히 여기 부분이 되게 좀 지지력이 좀 세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나는 여기 부분 좀 아래 끈 연결 패드 부분이 좀 딱딱한 걸 좋아해 하면은 요거 끈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10번은 이제 패드 코어네요. 여기는 엄지나 새끼 심이나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내냐 아니면 좀 나는 좀 하드하게 내냐 네, 이런 거 선택하게 돼 있고요.
11번 챕터 넘어가면 이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거 선택이신데 이제 사사기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이제 유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지에서 새끼로 이어지는 이 연결끈이 사실 여기 중간에서 시작했다가 새끼 손가락의 끝에서 끝나요. 근데 엄지의 가장 상단에서 새끼 손가락의 가장 상단까지 넘어가는 이제 저가 처음에 이게 한 2000년도 한 중후반 때 저도 이걸 개인 오더를 냈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엄지새끼심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종종 오더 내신 분도 있습니다. 예. 좀 독특해요. 특이해요. 그래서 요거 나온 지도 출시한 지 좀 몇 년 됐는데 예. 이런 것도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글러브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좀 이점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실제 경기 때 사용해 보면은 크게 뭐 오히려 좀 이질감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것도 무료 옵션이니까 한번 특징 좀 특이하니까 한번 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으로 넘어갈게요. 웹으로 넘어가는데 사사키도 웹이 굉장히 좀 뭐 사사키만의 좀 어필할 수 있는 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이제 네아 웹이 그러니까 미즈노나 ZF에 비하는 웹의 종류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올해 새로 이제 추가된 웹들입니다. 바스켓 약간 변형 웹인데 이런 것도 새로 추가가 됐고 네아에서는 뭐니 해도 사사키에서는 가장 좀 인기 끌었던 웹이 보면은 요것도 이제 도나이아에서 나왔던 이제 야마다 선수가 썼던 웹인데 요것도 사사키의 웹이 있었습니다. 약간 IF 형태인데 이제 가운데 경첩에 약간 힌치 타입으로 가는 웹인데 요거 이제 도나이아에서 야마다 선수가 썼던 웹인데 요것도 있습니다. 사사키에는 가와바타라는 선수가 사용을 했었고요. 우측에 보면 여기 클래식 아이웹이 있는데 이제 좀 특이하게 X자 형태의 싱글 웹이 아니고 이제 약간 끈을 말았죠. 많은 형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사사키의 글러브를 사용하는 선수들 우리가 아는 그 컵스 시절에 이제 바이즈 선수가 이 웹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수들이 이런 아이웹을 많이 좋아해요. 이런 것도 있고 좀 클래식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뭐니뭐니 크로스 웹, 로켓 웹이라고 하는데 이 로켓 웹이 프로브레인 시절부터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끌었던 웹들인데 쭉 있습니다. 쭉 시리즈별로 나옵니다. 보시면 이만큼 있어요. 로켓 앱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웹의 디자인 차이일 뿐이지 이 뭐 이제 크로스웹 형태로는 돼 있어요. 크로스웹 형태로는 돼 있고 이제 한 두 개는 여기 이제 X자 형태로 끝 매듭도 상단에 웹 상단에 한 게 있네요. 그래서 네아 웹은 이제 이런 형태가 있고 앞에 보시면은 여기 웹도 제가 오더낸 글러브들의 웹이 다 로켓 웹, 이제 로켓 웹이에요. 로켓 웹. 다음에 이제 13번은 이제 글러브 이제 본체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뭐 한 가지 단색으로 하면은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고 한 가지 선택을 하시고 모두 같은 색상으로 변경하면은 전체 색이 다 변합니다. 전체 색이 다 변해. 이제 각기의 이제 글러브에 이제 컬러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포구면 컬러, 포구면 웹, 뭐 배면부 위치마다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색상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10가지가 좀 넘네요. 여기서 좀 특이한 컬러가 보면은 이제 레디쉬 오렌지라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저도 이거 좀 특이해봐서 약간 오렌지인데 약간 좀 색상이 좀 이뻐가지고 제가 이게 이 컬러는 약간 예전에 그 누구죠? 로빈슨 카노가 썼던 배색인데 블루 색상하고 오렌지 색상하고 조합으로 제가 오더를 한번 낸 건데 약간 오렌지 컬러보다 되게 밝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도 있고요. 각자 위치마다 색상을 하나하나씩 넣어보시고 색상을 넣으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고 14번으로 갔을 때는 이제 가죽 선택인데 이런 것들은 입수부 가죽입니다. 14번은 입수부 가죽 선택이에요. 근데
가운데 텐던 가죽은 현재 오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되는데 입수부는 디어스킨하고 그냥 동피. 근데 일반적으로 다 동피역을 많이 쓰죠. 예. 유이님께서 김성갑달 유이님, 따님, 안녕하세요. 사사키 건빨 노홀 페스티벌. 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한 번 냈었는데 구매하신 분이구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14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5번에 가면은 14번에 입수부 가죽인데 입수부 가죽도 지금 이일이 선수한테 올해 지급했던 사양을 보면 동피역도 지급을 했었고요. 빨간색을 지급했을 때는 네피에 이제 디어스킨. 네. 디어스킨인데 이제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확실히 동피역하고는 좀 착수감도 다르고 가죽도 다르기 때문에 사슴 가죽이다 보니까 조금 글러브가 조금 이제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글러브의 브랜드들은 대부분 디어스킨으로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어스킨의 뭐 장점이라면은 이 땀 흡수력이 좋아서 글러브가 이렇게 막 딱딱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글러브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는 내구성이 조금 약해서 갈라지는 형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추천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동피역으로 많이 하시네요. 15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미다시 선택이 있는데 이 손가락에 이제 뼈대 부분인데 뭐 나는 이제 뭐 절단 하미를 할 거냐 타마 하미를 할 거냐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16번에 기타 색상. 기타 색상이면 이제 우리가 하는 뭐 레이스 컬러라든지 하미다시 컬러라든지 글러브 끈 색상, 뭐 스티치 색상, 그다음에 입수부 안쪽에 뭐 양모 털 색상. 그런 거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피역으로 했을 때는 입수부의 가죽 컬러도 이제 본체 컬러처럼 다양하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디어스킨으로 하면은 요 입수부 컬러의 색상이 아마 블랙밖에 없을 거예요. 블랙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7번으로 넘어가면 지금 저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보면은 이제 미즈노나 Z에 비해서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거의 마지막 단계 이제 로고 선택이 있는데 다양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로고 선택이 없었어요. 오더에는 그냥 보면은 여기 골드 블랙 패치로 갈 거냐 이게 거의 오더의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워낙 이런 뭐 실리콘 라벨들이 이제 대세다 보니까 뭐 사사키는 이제 엣지 골드라고 하는데 골드 컬러를 엣지 골드라고 하는데 이 엣지 골드에 실리콘 라벨을 달고 나오는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엣지 실버 컬러. 근데 건메탈이 이게 약간 이제 좀 약간 무광 블랙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많이들 요새 많이 내세요. 그래서 그 다음이 실리콘 골드 실버. 요 5개가 실리콘 라벨입니다. 그리고 우측부터 뭐 레드 그린부터 밑에 쭉 내려가는 요 라인들은 다 그냥 일반 패치 라벨. 실로 꿰매가지고 만든 패치 라벨이어서 근데 요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 라인의 이제 최고 사양은 글러브를 오더를 내면 이런 좀 핑크색 있는 이런 라벨을 달고 나면 왠지 조금 이 레인지가 좀 떨어져. 이 라인이 너무 떨어져 보이다 보니까 개인 커스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라벨만큼은 금색으로들 많이 하시지 이런 좀 컬러풀한 건 많이 안 냅니다. 호드로들님, 이영하 선수가 작년에 쓰던 글러브를 보면 사사키 라벨이 파란색이던데 라벨 색상이나 재질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요 블루골드 라벨 요거 달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영하 선수가 파란색 글러브를 쓰다 보니까 요 라벨 아마 이 블루골드 컬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이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재질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라벨이라는 거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요. 18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18번은 이제 기능이라는 측면이 나와요. 기능도 사사키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도트 가죽은 추가음이 붙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넣는 거는 사사키는 옵션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다 무료예요. 무료. 무료니까 한번 하나하나씩 눌러볼게요. 이 솔비트는 지금 화면상에 시뮬레이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인포라고 써있는 데를 클릭하면은 이미지가 나와 있네요. 하나 보면은 지금 내에는 이 CX 홀더가 적용이 안 됩니다. 요 지금 제가 기본 패턴으로 정한 거는 CX 홀더가 안 되는데
이 CX 홀더는 엄지 꼬리끈 위에 쪽에 이제 이 끈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구멍을 뚫어서 여기 연결고리를 넣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딱 착용을 하면 이제 입수를 넣잖아요. 넣으면은 이 고정력이 더 생겨요. 여기 끈을 위에 더 매듭을 짐으로써 단단하게 이 엄지손가락을 딱 잡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좀 이제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이 엄지손가락이 좀 놀 수가 있잖아요. 착용을 했을 때. 이런 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손 작으신 분한테 추천드리도 되고요. 네. 엄지손가락이 너무 이제 헐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 아이는 지금 제가 적용한 모델은 안 되고, 솔비트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패드입니다. 네, 입수부에 패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 가능해요. 무료 옵션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넣어봤는데, 저는 이제 여기 패드가 조금 두께감이 있으면은 물론 충격 흡수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내보신 분한테는 조금 약간 좋을 수는 있지 몰라도 야구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두께감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보지는 않지만 일반 옆에 이제 동피가 나와 있는 부분보다는 패드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뭐 자기네들이 이걸 테스트를 많이 해봐서 뭐 충격 흡수율이 뭐 94.7%라고 뭐 이런 거는 네, 갖다 붙인 이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네임 위치는 이제 자수가 안 되고요. 네. 네임 위치의 뒷면을 선택한 경우 솔 밑에 각인이 안 들어간다네. 네. 각인 빼고 자수를 넣어준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디어 스킨도 선택이 안 돼요. 이건 동피형일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뒷면끈, 이제 배면끈인데 요것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넣은 모델, 이렇게 여기. 네. 제가 최근에 나온 오더인데 배면끈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라서 넣은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제 취향적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이런 거 넣으실래요? 하면 안 넣으시는데, 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손가락 사이사이가 이제 좀 더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 글러브가 막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헐거워지니까 약간 공이 여기에 딱 그 간격에 이제 손 마디 사이에 떨어졌을 때 조금 헐거워진 느낌? 이거를 좀 지지력을, 그러니까 좀 잡아준다는 느낌을 좀 받고 싶으면 이 끈을 추가로 하셔서 넣으셔도 돼요. 예. 이건 미즈노도 있습니다. 예. 미즈노도 기능적으로 있고. 이제 제트에서는 이제 겐다 선수한테만 요 배면에 끈을 추가해 준 이유는, 그 선수는 이 뭐 검지, 중지, 약지 이런 손가락들이 다 따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이 끈을 연결고리를 딱 넣음으로써 이 전체 손가락에 그냥 다 같이 움직이는, 오롯이 그냥 뭐 감각에 의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넣는 선수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JSA 각인, 요거는 이제 일본 소프트볼 협회 뭔가 뭐 대회를 나가거나 이럴 때 의무적으로 글러브에 이런 각인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룰이 있어요. 일본은 정확하게 룰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U 루프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손바닥을 향하는 가죽 약지, 그러니까 약지 손가락 부분에 뭔가 하나 가죽을 덧댔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지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지링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게, 이거는 그냥 가죽 한 면이에요. 약지는 가죽에 또 스티치를 가공을 해가지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지력이 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죽 한 장을 덧댔어요. 약지 손가락에. 요거를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오던했던 포수 밑인데, 이거 포수 유루프는 이제 이 포수에 이게 무슨 상이지? PEOMO 0440K, 이게 이제 한시 타이거즈의 우메노라, 이제 이 선수도 이제 올해 도쿄올림픽 카이 선수 백업 포수였는데 국가대표인데, 이 선수가 실제 사용하는 패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안에는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이 약지 쪽에 이제 글러브 끈을 구멍을 하나 더 뚫어가지고 그냥 이거 잡아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약지 손가락 흔들리지 마라. 예. 고정을 좀 잡아줘라 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포수 밑에만 오더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루프, 이 안쪽에 이제 사진 보이시죠? 이제 의장 등록 다 해놨네요. 이제 다른 브랜드 따라하지 말라고. 워낙 이제 이런 거 하면 카피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긍정형님이 사사키는 오더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유통사에서 얘기하기로 45일 걸립니다. 근데 제가 올 여름 때부터 계속 주문을 해보면 거의 납기일은 지킨 것 같아요. 45일보다 좀 빨리 나면 한 40일 걸릴 때도 있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송 기간이 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뭐 50일 걸릴 때도 있고 55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인 소요 기간은 45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번에 손가락 사이즈.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치업 다운이냐 업을 하냐 이건데, 대체적으로 모든 브랜드가 5mm 업을 하거나 10mm 업을 하거나 5mm 다운하거나 10mm 다운하거나, 예,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유저분들은 역시나 이제 기본형은 작은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 외에는 대부분 다 인치업을 많이들 하세요. 다음에는 이제 자수 부분으로 가는데요. 자수 부분으로 가면은 사사키는 지금 엄지 쪽 자수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입수부 들어가는 자수, 그다음에 작은 손가락인 거 보니까 여기는 새끼 쪽 부분, 네, 새끼 쪽 자수 부분이고, 이제 이 가방 부분은 이제 글러브 주머니에 넣는 부분. 근데 제가 지금 방금 DJ 백 사양으로 했기 때문에 DJ 백에는 자수를 넣으신 게 100번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네,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100번 넣을 수 있어요. 박찬호 선수도 여기에 100원 자기 1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약지 부분에 여기 이제 자수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자수를 넣는 게 아니라요. 여기 이제 사사키 로고가 이제 총알 로고 탄환입니다. 탄환. 여기 모르신 분들 있는데 S자 형태도 띄지만 여기 이제 총알 로고예요. 탄환. 여기 부분에 이제 이것도 무료입니다. 이것도, 네, 무료로 적용을 해줘요. 약지 손가락 하단 부분에 자수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것도 컬러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지 부분에 탄환으로도 스티치 색상이 엄청 많네요. 네.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최고 등급의 글러브를 원한다 이러면 뭐 금색을 많이들 넣으시죠. 엣지 골드면은 로고 컬러랑 똑같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번호 자수는 이제 엄지 쪽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포메이션 보면은 안 되는 사양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번호 자수로 우리가 동그라미 100원 자수를 보통 넣는데 투수들이 많이들 넣죠. 요즘은 근데 이건 동그라미 자수 잘 안 넣어요. 근데 번호 자수도 2자리까지만 되고 3자리는 안 되고 한 문자, 한 글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다 됐다. 이게 그러면은 22번은 이제 마지막 챕터 넘어가는 이제 쭉 오더 냈던 이 사양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사키 시뮬레이션 사이트도 보면은 이제 한글로 어느 정도 번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하시면 왼쪽 상단에 이제 이 디자인으로 확정을 딱 눌렀을 때 시뮬레이션 아이디 넘버가 나옵니다. 네. 이 넘버를 컨트롤 VC 해가지고 딱 저장을 해서 이제 뭐 전화, 왓베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주시면은 고객님께서 원하는 그 사양의 커스텀 오더 글러브를 주문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디자인 번호가 딱 완성이 되면 꼭 저장해 두셨다가 업체에다가 딱 정보를 넘겨주시면은 한 번에 그냥 막힘없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사키 글러브가 기준 금액이 그냥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트 가죽을 제외하고는 어떤 옵션이든 야수는 59만 원, 투수하고 야수는 59만 원이고 미트류는 62만 원 받고 있습니다. 62만 원이고요. 이제 추가 옵션이 붙는 거는 도트 가죽이 붙었을 때 2만 원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자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계선 자수나 뭐 그림자 자수가 들어가도 이제 한 1, 2만 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옵션에서 그 뭐 유룹 기능이라든지 뭐 기타 뭐 이렇게 뭐 입수부에 그 솔빗 그런 기능 같은 거 넣는 거는 다 무료예요. 넣는 거는. 그래서 무료 옵션이라고 뭐 다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옵션도 하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저한테 글러브 구매하셨던 분도 있는데 그 유락 기능은 한번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야수 보신 분들은 그 엄지 새끼가 그 지지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야수보다는 외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 유락 기능은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대략적인 사사키 시뮬레이션 오더 글러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블로그 내용을 한번 좀 더 볼까요? 보면은 제가 옛날에 글러브를 가지고 있던 글러브들이 사사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신 분들도 보시면은 뭐 저랑 연배가 같으신 분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사사키가 초창기에 가장 인기였던 거는 뭐니 뭐니 해도 2000년대 중후반 중반 그 가와사키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일본에서 소프트뱅크 유격수를 봤던 선수인데 이치로를 되게 동경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치로 따라서 다시 미국으로 호련히 갔죠. 어떻게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또 영입을 했어. 이 선수가 MLB 깜냥은 아닌데 이 가와사키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 이제 글러브가 요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약간 바스켓의 변형인데 예. 내야가 꼭 이렇게 뚫린 앱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힌 앱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데릭 치서 선수도 바스켓 앱 좋아하잖아요. 요즘 뭐 일본 겐다 선수도 바스켓 앱 쓰고 있고. 예. 이런 뭐 뚫린 뭐 크로스 앱이나 이런 고쿠버 앱을 선호하는 반면에 이런 막힌 앱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일이 글러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일이 글러브가 이 앞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신인왕 탔던 글러브인데 이거 제가 이제 연초에 한 여름에 제가 주문했던 글러브예요. 예. 근데 사이즈는 한 12인치 사양됩니다. 예. 12인치 정도 되고 특이점이 이일이 선수는 이제 엄지 쪽에 이제 1이라는 이제 본인의 한문 자수를 넣었는데 이거 외에는 뭐 들어간 자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왠지 올해 신인왕을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도쿄올림픽에 이제 그 국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승선했기 때문에 이제 첫 승을 따면서 약간 기념이 되는 글러브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첫 1승할 때 여기 K10 10 탈산짐을 기념 제가 자수를 넣은 거고 입수배다는 첫 승 거둔 날 4월 28일 날 약간 좀 의미가 됐으면 해서 넣었어요. 실제 선수들과 쓰고 있는 그런 자수는 아닌데 기념 글러브라 생각하고 오더를 낸 거고 이일이 선수는 보시다시피 여기 레디알 세로형 세로형 이거 썼고요. 뭐 왕팁 윙팁 윙팁도 그냥 뭐 디자인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뭐 가장 특징적인 건 없어요. 일본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마에다 켄타도 쓰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왕관 모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브랜드에서 추천하면 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수한테나 이런 거를 많이 뭐 물어보고 하면은 이 윙팁은 별로 이렇게 선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사키가 이제 내년 202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이 쓰는 선수들이 총 대표적인 선수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전부 투수예요. 내야는 왜 안 끼느냐? 이게 뭐 마케팅 부족인가 아니면 브랜드의 뭐 인지도가 딸린 건지 아니면은 뭐 내야 패턴들이 선수들하고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야가 이 약간 뭐랄까 가장 경쟁이 심한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우리는 너무 포커스가 딱 특정 브랜드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 좀 뭐 자라나는 친구들이나 이런 엘리트 친구들이 있으면 좀 자기만의 그런 뭐 브랜드의 뭐 그런 걸 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철학이 좀 있으면 저는 좀 다양한 브랜드가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특정 브랜드 한두 개만 딱 야수들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써봐야지 어렸을 때. 근데 사사키가 좀 홍보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투수예요. 12명이. 대표적인 선수가 두산의 이영하 선수는 뭐 내년에 계속 쓰네요. 기아의 하준영, 김현수, 삼성의 최채은, 뭐 하나의 올해 뭐 에이스였는데 김민우, 김재영, 그 외 뭐 LG 김윤식 선수, 이런 선수들이 뭐 다 내년에 이제 사사키에 정식으로 쓸 선수들이고 이제 미국으로 갈게요. 미국으로 가면 미국 사사키는 또 하나의 미국은 또 별도의 법인이 있겠죠.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사양을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 사사키 USA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제 가죽이라든지 이런 패턴형들이 다 미국 스타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즈 선수인데 바이즈 선수는 올해 사사키 국내 뭐 스카이라인에서도 이제 기념 모델 많이 발매했어요. 이 선수는 뭐 아이앱도 쓰지만 이제 뭐 철판앱도 많이 쓰고 사이즈가 시합 때 보면 굉장히 작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지금 올해 한 말에 하반기쯤에
롤링스 글러브도 지급받고 왔다 갔다 쓰더라고요. 예. 사사키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선수로 저는 보여지는데 스물스물하게 이제 이 선수가 롤링스로 갈아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갈아타도 괜찮아요. 사사키는 또 이런 신의 선수들을 많이 이제 영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지만 선수가 속해 있는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의 완도 프랑코라는 선수가 이제 템파베이가 장기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도 바에즈처럼 이제 사사키 이제 USA라는 그 글러브를 착용을 하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시즌 때 보면은 사사키 글러브 많이 착용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거에 좀 전반적으로 사사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미즈노 Z 사사키 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뭐 아식스? 구보타? 네. 뭐 있으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또 찾아뵐게요. 다음 주 목요일쯤 찾아뵙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